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채널 스토리온입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에 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들어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깊게 남은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와 결혼을 선택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건 제가 예상했던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상이 곱진 않다. 여자애가 좀 게으르다. 집안일은 다 며느리 몫이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죠. 처음엔 세대 차이라며 넘겼고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말투가 좀 그렇잖아? 당신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위로는커녕 더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말투 속에도 존중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출장 중이던 밤, 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었고 갑자기 토하며 몸을 떨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아이를 안고 울면서 응급실로 달려갔고 밤새도록 병원 의자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해열제를 맞으며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니 너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는 거야? 애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 담궈놨다. 와서 가져가. 제가 무슨 말을 할세라 본인 말만 쏘아붙이는 어머니의 말에 더 지쳤지만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같이 있어요. 아침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말하셨어요. 너는 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그리고 너 병원에 있으면 애 아빠 밥은 누가 챙겨줘? 출장 끝나고 오면 피곤할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아, 이건 갈등이 아니라 무시구나. 철저한 외면이구나.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가족끼리의 저녁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을 한번 쓱 훑으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당신 보고 파김치 왜 안 가지러 오냐고 하던데? 저는 순간 파김치라는 단어에 화가 났지만 화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내일 퇴근하면서 어머니 댁에 들렸다 와. 저의 말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나 내일 저녁에 헬스장 가야 하잖아. 설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삐져 있는 거야? 나도 내일 출근해. 어머니랑 별로 감정 안 좋은 거 알잖아. 원래 우리 엄마 말투가 그렇잖아? 그 정도의 일로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새벽에 애 열이 40도가 넘었어. 응급실도 가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당신 밥만 걱정하셨어. 그런데도 그게 그 정도 일이라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 가족 안 할게. 이런 게 가족이라면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한테도 기대 안 할게. 나 혼자 애 키우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고 동시에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계속 보여줘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많은 생각 끝에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할래? 아직도 그 일이 그 정도의 일이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이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난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당신이 외면하는 동안 어머니와 나의 갈등은 많이 깊어졌어. 남편은 계속하여 사과를 했고 저는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람의 표정이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려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저희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찾아오시던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조용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우리 엄마에겐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리고 참으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무조건으로 참지는 마시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참는 게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상처를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용납하고 때로는 상처를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관계든 진정한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배려하고 더 아껴야 하는 것이지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은 결국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앞에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기보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